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그리고 금리 인상, 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 이 관망세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도 1년 넘게 지속됐었던 이 가격 상승도요, 보합 국면으로 또 진입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쪽으로 움직임보다는 또 관망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불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높은 물건, 특히나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호받고 있다는 점, 이 점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 또 얻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정보도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문가님이 준비한 부동산 핵심 이슈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두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 건너서 마포구로 갈게요. 성상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와 한남입니다. 좀 가까이 있는 지역이지만 각각 미래 가치가 조금씩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좋은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6381-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분과 함께 그 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영끌 아파트 대 이제 소형 주택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 요번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조금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1월 14일이죠. 기준금리가 0.25% 이제 상승이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1.25%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준금리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이런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매수세라든가 조금씩 둔화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 투자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앞으로의 이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자체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월 이자 부담까지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서민분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런 강의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지역 위주로 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 금리 자체가 지금 1.25% 상승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 금리 자체가 3월 달 안으로 또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현재 이제 그 전까지는 뭐 2에서 3%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 금리 자체가 0.25% 올라가면서 4에서 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3월 달 안으로 0.25%가 또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주택담보대출 연 이자가 7% 가까이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분들 7% 가까이 연 이자를 납부해야 되면은 정말 이제 월
월 이제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몇백만 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출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요. 구역 지정 이제 목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인프라 조건이 상당히 이제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산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투자 가치는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 자체도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도 이제 가격 자체가 높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뒷받침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죠. 앞으로의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폭도 강남보다 훨씬 크게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만 봤을 때는 앞으로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산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연이자 7%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은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때 주택담보대출 연이자 6%에서 7%, 실소유자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는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자체가 높으면은 월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월 몇백만 원씩 내다 보면은 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매수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자체로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보합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꺾일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인상이 되는 항목 자체를 조금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 기준금리 3월 인상설에 하는 이제 1분기 내 0.5% 금리 인상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0.25% 올렸죠. 이제 3월 달 안으로 0.25%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끌 집주인 거래 가뭄 주택시장 우려 연착륙 유도해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대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착륙을 할지 안 할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시장 상황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 유력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제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25% 더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지금 이미 6%대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2개월 연속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6%에서 7%대 진입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이렇게 높아만 지면은 당연히 서민분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영끌 매입했던 집주인에게 대출 금리가 부담이 당장 2배 가까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영끌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뭐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변동금리로 받게 되면은 이런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이 금리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총 자금, 총 매가를 현금으로 이렇게 다 지불하시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셔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만 지면은 당연히 주택 매수를 꺼려 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적으로나 아니면은 매수 심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 집 마련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DSR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까지 나와 있죠. 그만큼 내 연소득 대비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모든 항목을 합산해서 이런 이제 DSR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내가 이미 받아 놓은 대출을 빼고 나머지 이제 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상입니다. 대출 규제까지 되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만큼 주택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이미 높은 가격대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이미 높기 때문에 대출 받아도 금리 인상이 돼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아파트로 변화하는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공주도형 3080 플러스 정책이라든가 서울시는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서울 안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이런 아파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로 이제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소형 주택에 투자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봤을 때는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투자하면은 현금 청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공모를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런 공모 접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다 제각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투자하면은 정말 현금 청산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내용 잘 확인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구역 지정 정말 임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과자 역세권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자 역세권의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50m 1차 개발, 그 다음에 2차로 500m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으로 2,500세대 이상 대단지로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미 프리미엄이 붙으면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역 지정 임박 높은 동의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성산동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바로 정부 그다음에 서울시가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그다음에 서울시가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현금 청산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뭐 신통기획이라든가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청산에 대한 걱정을
이 역세권 시프트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반 역세권 민간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바로 전, 이제 뭐 한두 달 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를 해놓으면 전혀 걱정 없이 이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 청사 걱정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2,5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산동의 경우는 지금 한 약 8년 전, 9년 전에 이미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300세대 조금 안 되는 지역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만큼 300세대 갖고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이 됐다가 요번에 다시 추진하는 게 2,500세대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엄청 좋아졌죠. 개발 가능성,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높고 2,500세대 대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가치, 앞으로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산 지역,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교통의 호재, GTX 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B 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고요. 자연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한강변에 접해 있고, 그다음에 민족공원, 그다음에 남산을 끼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로만 봤을 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국제 업무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호재들이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개발 앞으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산 투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과 입주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의 경우는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도 높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투자 가능 매물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산 정말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고 개발 가능성 높은 곳 따로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다양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고품격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투자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투자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서울 이제 어디가 재개발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현금 청산 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가치 높은 투자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과 용산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재개발 가능성도 높고 현금 청산 걱정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두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혼란 속에 있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지금 전해드리는 정보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상담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1대1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상담에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지역들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용산 그리고 성산동, 홍제동과 관련된 지역 계속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대1 상담은 미리미리 예약하셔야지만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0263839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까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있는 지역 바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에 대한 지역 정보 좀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지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앞서서도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과 관련된 호재들 좀 더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이제 위치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 보시게 되면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노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재개발 가능성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바로 받아보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남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바로 한강변에 속해 있고요. 이태원동 위쪽으로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 이제 물이 만났습니다. 바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이제 부문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수성부 기지도 이제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앞으로의 가치 크게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안도 이제 도봉인고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 1구역을 제외한 이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남 이제 나인원이라든가 이런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은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여기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이제 용사대 정말 입지 가치가 높은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투자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이 워낙에 많이 되다 보니까는 개발의 백화점으로도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선점 투자하는 거 좋은 타이밍에 잘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예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자역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역에서는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지금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계속해서 이슈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물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의중앙선 가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거의 전세 한 거 투자를 하시면 실투금 바로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노후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인 만큼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성산동 안에서도 가자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이제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한강변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입지 가치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수혜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 사업도 바로 이제 옆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으로 인한 바로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중간에 위치한 역세권이 바로
과자 역세권입니다. 이 경의 중앙성 이용하면 용산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MC역 개발에 대한 수혜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생 역세권 22만 제곱미터로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자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만큼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땅값, 집값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집값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여기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여기 전세 금액 맞추시고 실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실투금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려면 피 붙기 전에 지금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좋은 타이밍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지역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그리고 마포구 성상동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1대1로 상담과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 보이는 번호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638-3994번 전화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도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그리고 투자 어떤 지역에 하면 좋을지 정보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분과 함께 할게요. 부동산 고수, 부동산 투자 비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부동산계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으신 분이시죠.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들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가장 좀 이슈라고 할까요? 역시 뭐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핵심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 지금 작년 지금 8월에 한번 올렸었죠. 원래는 뭐 0.5%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제로금리 시대였었죠. 그래서 0.5%였던 것들을 8월에 이제 한 번 더 올렸었죠. 그래서 0.75%로 올렸었다가 또 11월에 또 한 번 올렸죠. 그래서 이제 1%대로 그래서 뭐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급하게 이제 뭐 한 또 두 달 만에 이번에 또 한 번 또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1.25%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금리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역시 1.25%라는 금리는 뭐 굉장히 낮은 금리고
뭐 이제 이주열 총재도 이번에 이제 그 올리면서도 한 1.5%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봤을 때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그렇죠. 0.5에서 뭐 거의 14년 만에 지금 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0.5에서 0.75 또 1%, 1.25까지 이렇게 껑충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충격들은 그래도 꽤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약간 그 부동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일반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그 전문가들마다 뭐 얘기는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뭐 가장 많이 되는 얘기가 한 0.5에서 1% 정도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약 한 1%에서 2% 정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또 반대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시절에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인상을 했었고 그때는 뭐 기준금리가 보통 낮은 게 3%대였어요. 3%대를 최종적으로 5.25%까지 올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기준금리가 5.25%니까요. 시중금리가 아니고. 자, 이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005년에서 한 200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함께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던 경험을 갖고 특히나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가 올랐어요. 전국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한 16% 정도 올랐었거든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뭐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게 금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다.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은행이 그렇죠. 지금 뭐 거의 한 22개월 만이죠. 2020년 이제 2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 보통 코로나 시작된 게. 자, 그러면 코로나 시작되면서 금리를 계속 뭐 1.25%였던 걸 계속 이제 낮추기 시작해서 0.5%까지 낮췄던 거를 다시 그렇죠. 네.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5%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그 상황만 일단 보자라면 그렇죠. 두 가지로 이것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대출 비중이 컸던 곳. 자, 일단 뭐 그 문재인 정부 지금 내내 실질적으로 뭐 대출을 그렇게 잘 안 해줬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대출 규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6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대했었죠. 많게는 뭐 60, 70%까지 대출을 그래도 해줬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6억 이하 시장은 대출이 많이 컸었죠. 자,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 또 9억에서 15억 사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여긴 좀 괜찮았었고 그렇지만 15억을 넘어가는 또 대출을 안 했었던 그래서 대출이 아예 제외됐던 자,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후폭풍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까지의 어떤 그 대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컸었던 지역이냐 아니면 대출 비중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대출 비중이 좀 컸었던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경기권 쪽에 그렇죠.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지방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 그래서 지금 6억 이하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이 6억에서 9억 사이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억을 넘어가는 대출이 그렇죠. 한 푼도 안 됐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출이 한 푼도 안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상관이 없는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출에서 제외가 됐었던 이런 고가의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이쪽으로 많이 몰려갔던 분들이 이제 어차피 뭐 대출 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차라리 대출이 없는 그러면 한 채 쪽으로 좀 모아보자는 이런 또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제가 그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지금까지 패닉 바잉, 영끌에서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마구잡이로 패닉 셀링 막 던질 거냐? 여기에 대한 뭐 그렇죠. 또 그다음에 던져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일단 판단해 볼 때는 자, 선거를 앞두고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구조 안전 진단에 대해서 안전 진단에 대해서 구조 안전 진단 점수를 좀 아래로 낮춰서 그만큼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재건축 쪽 활성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광역교통망 그러니까 뭐 GTX 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 신안산선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E 노선, F 노선까지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호재들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자, 어쨌든 3월 이제 넘어가면 차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전부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하고 다른 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대출 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그렇죠.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세금 뭐 깎아주겠다. 그렇죠. 다주택자들 같은 게 양도세 중과도 뭐 없애겠다. 뭐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심 안의 공급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 이걸 활성화시킨다면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꽤 큰 편이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기왕에 이전에도 대출이 그렇게 편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패닉 셀링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뭐 영끌 이렇게 뭐 하셨던 분들이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패닉 셀링, 뭐 이자 부담 때문에 당장 어떤 이것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초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뭐 거의 이제 막을 내려가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자, 일단 대기 수요가 여전히 꾸준한 건 신축이에요. 자, 아무리 뭐 재개발, 재건축한다, 3기 신도시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뭐 그런 아파트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4년, 5년 지나야 공급이 되는 실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통망 애정지들이라든지 그리고 공급의 희소성.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장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또 감소한 이 매매 수요가 자, 그렇다면 그냥 전세 쪽으로 남아 있던지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죠.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갭 투자 상황이 유리해진다라든지. 자, 또 하나가 자, 전세 대출도 그렇죠. 이자 부담 뭐 많이 크다. 그러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월세 쪽에 좀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가까이 거의 시장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분석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 시장 분석 끝났다면 시장 분석 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말 보석 찾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조정시장에서는 보석을 찾아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1:1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뭐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세미나나 개인 상담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낮춰졌던 기준금리도 인상한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시장 또다시 변화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명한 전략 여러분 세미나 안에서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는 이야기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미리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유재성 대표의 세미나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석을 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보석 찾기 참 힘들죠. 대표님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 그렇죠. 정말 이 보석 찾기 그렇게 쉬운 거면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이제 보석은 일단 뭐 잠실 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도 강남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린상가 쪽으로 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자, 일단 잠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딱 하나죠. 맞습니다. 한강, 그렇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자, 빼어난 인프라. 네, 뭐 잠실 가보시면 뭐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잖아요. 123층에 555m 맞습니다. 바로 잠실 월드타워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도 지금 뭐 대형 개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래서 강남권에서 그렇죠. 우리가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테헤란로가 쭉 이어지는데 바로 잠실까지 해서 가장 지금 그렇죠. 남쪽의 동쪽 그러니까 남동 쪽에 또 핵심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강남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겠고 이쪽에 중심축이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재건축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도 잠실에는 약 한 26,000에서 27,000 세대 정도의 어마어마한 새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 빼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또 새 아파트가 약 한 19,000, 2만 세대가 더해지면 말 그대로 잠실역 주변으로 새 아파트, 그것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약 한 5만 세대가 포진하게 되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실 종합운동장의 잠실 스포츠 마을산업단지라고 해서 부지 땅이 35만 제곱미터니까 거의 10만 평이 넘죠. 자, 사업비만 약 한 2조 1천억 정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자 사업 중에서도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잠실역 주변이 지금 가장 번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3층에 555m 롯데타워가 있는 바로 이곳이죠. 자, 여기에 종합운동장, 여기에 잠실 스포츠 마을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오면서 또 진행이 되죠. 자, 삼성역 쪽에 그렇죠. 지금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GTX A 노선, GTX C 노선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입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잠실역하고 이 잠실역이 지금 2호선, 8호선인데 지금 저 몽촌토성역이 8호선이고 한성 백제역이 지금 9호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사이 그렇죠. 이런 트리플 역세권. 자, 여기에 지금 한강공원이 이렇게 가까울 정도로 한강 가깝죠. 올림픽공원. 자, 아주 인프라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면 자, 잠실역 주변의 많은 상업지역 이미 이쪽 지역은 다 꽉 찼어요. 그렇죠. 롯데월드타워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로 다 차 있고 지금 유일하게 계속 개발 압력이 높으면서 지금 남아있는 곳이 지금 몽촌토성역하고 한성백제역하고 잠실역 이 사이에 있는 바로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딱 요만한 상업지역이에요. 자, 상업지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이쪽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입지에 있는 그런 근린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업지가 되겠고 꼬마 근린 상가이기 때문에 점포나 사무실로 다양한 업종 다 가능하겠고 자, 주택수 포함되는 거 없이 잠실권의 비주택으로 소액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하겠다. 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금액이 뭐 제가 볼 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잠실 같은 경우에 원룸이나 투룸 같은 이런 그렇죠. 오피스텔들도 벌써 4억, 5억, 뭐 6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근린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4억 3천에서 약 한 6억 1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월 한 170에서 210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내가 대출을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활용한다면 실제 내가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한 5천, 뭐 2억 한 1천만 원 정도 요 정도 한 2억 왔다 갔다 하는 돈으로 잠실 아주 중심 지역에 그런 근린상가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가 아주 소액을 가지고 한 뭐 2,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입지는 없냐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텔 투자가 되겠는데요. 내가 뭐 주택수가 조금 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영등포 쪽이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 높은 쪽이죠. 자, 영등포 안에서도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 있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 그것도 여의도하고 가장 가까우면 좋겠죠. 바로 지도를 보시면 자,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 유타운 그렇죠. 영등포 안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자, 영등포역 이쪽에 지금 개발 호재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쪽방촌 개발이나 집장촌 개발이나 자, 여의도역은 더 말할 거 없겠죠. GTX 비노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자, 그러면서 바로 이 가운데 있으면서 여의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이쪽 입지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정리해드리면 영등포 유타운의 확장,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그러면서도 지식산업센터하고 금융지구에 많은 일자리,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 그다음에 대규모 공원까지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1.5룸 구조의 풀 퍼니시드 그런 뭐 우리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라 해서 바로 아파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금액이 중요하죠. 자, 지금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에서 10억 넘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2억 9,500에서 3억 1,500 정도 되는데 자, 전세가 높게 뭐 형성이 되어 있죠. 약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란 소액을 해서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약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정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만큼 그렇죠.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많은 이야기들 세미나 오시면 제가 좀 천천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뭐 이런저런 시장 분석들 다 해드리겠고 그런 시장 분석을 하는 이유 그렇죠. 시장 분석 다 끝났다면 그렇죠. 보석 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번밖에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는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이런 세미나도 진행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1:1 상담까지 다 해드리니까 이런 시간들 활용하신다라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좀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은 세미나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보다 더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미래가치 굉장히 높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세 차이 그리고 미래가치에 대해서 기대감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설명 들으실 수 있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는 1:1로 상담까지 또 도움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세미나와 관련된 예약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